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경미 씨 지난 주말에 네. 뭐 하셨습니까? 저는 주말에 별다른 일 없이 집에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평순 씨는요? 저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어떤가요? 집 근처에는 전시회나 미술관 등을 자주 방문하곤 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까 네.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문화 산책 즐겼습니다. 제대로 보내셨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평범할 수 있는 일상에 문화가 더해진다면 정말 다양하게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은 참 크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경기도 문화체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공 만나볼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7년 충청북도 충주 출생 김달수 의원. 지난 1996년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기획조정팀장을 시작으로 제4대 고양시 의원,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8, 9, 10대 경기도 의원 3선에 성공.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저는 이분을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환경과 문화의 도의원 김달수 의원님,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김달수 의원님 지난해 뵀었잖아요. 예, 그렇죠. 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간 좀 많이 바쁘셨죠? 예, 그 상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산하 기관도 많고 특히 문화체육 관련 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쁘게 돌아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러니까요. 여러 번 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터넷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이렇게 쳐보면 네. 의정활동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열심히 수고한 만큼 성과가 또 대단했어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살짝 이야기했지만 네. 문체위는 예,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도 선정된 바 있고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또 2018년을 빛낸 모범 도의원으로 수상도 예, 하셨습니다. 아유, 늦었지만 또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이게 도청 공무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네. 이제 직접 설정을 했대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뜻깊으실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와 이제 소통이 잘 됐다라는 어떠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상보다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탄력을 받은 김에 네. 올해도 힘차게 지금 달려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야, 상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예산 문제예요. 예.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문체위 조직 규모에 비해서 예산 좀 적다 예,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 정부 중에서 가장 큰 정부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산하의 시군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실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보면은 2%가 채 안 됩니다. 2%? 요? 예, 2%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천억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까지 합쳐야 이제 한 4,700억 정도. 네. 그래 봐야 2%가 지금 안 됩니다. 한 1.97%. 근데 이제 저희가 늘상 주장하는 거는 3% 정도. 네. 네. 3% 정도 돼야 도민들의 어떤 문화적 그 향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또 요즘은 문화가 도시 경쟁력이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기도의 도시 경쟁력도 좀 더 갖추고 그러려면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3%는 돼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분들하고 네. 문체위원분들은 늘 예산 맞습니다. 적다고 예. 늘 말씀을 하세요. 참 중요한 일인데. 예. 네. 네. 그리고 또 산하기관도 그만큼 많으니까 사실 그만큼 들어갈 예산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산하기관이 제일 많죠. 예. 맞습니다. 네. 문화의 삶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가 도시의 또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문화체육 관광 예산이 절대 버려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만큼 중요한데 경기도에 요즘 조직 개편이 요즘 약간의 논란이 일고 예, 있습니다. 예. 뭐 콘텐츠 산업화가 어느 국으로 뭐 되느냐 예, 예. 이런 문제인데 예,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조직 개편을 위해서 지금 이제 조례를 지금 열람하고 있고 의견을 청취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콘텐츠 산업과가 원래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다가 네. 경제실로 이관하는 게 그 안에 조직 개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문화 콘텐츠, 즉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플러스 산업 기술, 이게 이제 콘텐츠 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핵심은 산업이나 기술보다도 문화 콘텐츠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 정부도 콘텐츠 산업은 문체부에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중요한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경제실로 이관하는 것은 지금 선우가 바뀐 거다. 네.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더 부흥시켜야 할 분야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산업기술,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뭐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문화 콘텐츠 산업과의 경제실 이관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분명하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민들께서는 그게 문체국에 있던지 뭐 경제실에 있던지 아마 체감은 못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위의 또 위원장님이시니까 예. 사실은 그 집행부하고 좀 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시네요. 어떻든 그 합의점을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관심 깊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체육회 이제 북부 본부 설립을 촉구를 하셨더라고요. 예. 현재 사실 좀 남쪽에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경기도에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네. 북부 시군이 10개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경기도 인구가 원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북부 인구만 보더라도 346만 명이에요. 그럼 이 네. 346만 명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지방 정부가 부산이잖아요. 네. 네. 부산보다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네네. 부산이 345만이니까. 네네네. 그 외에 뭐 인천, 경상남도,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 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한데 지금 뭐 아예 그런 기능을 그런 어떤 수요와 민원을 충족시킬 행정기구가 전혀 없어요. 체육 그렇습니까? 쪽은. 예. 네. 다 남부에 집중돼 있어서 하다못해 뭐 회의나 행사를 하더라도 각종 사업 설명회를 하더라도 북부에서 알지 않습니까? 수원까지 네. 오려면 거의 2시간 네네네. 힘들어요. 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참여도 낮고 네. 특히나 이제 공공형 스포츠 클럽도 경기도 공공형 스포츠 클럽 사업이 7개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북부 지역은 의정부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7개가 다 남쪽에 편중돼 있고 그리고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스포츠 교류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중요한 이제 남북 체육 교류의 어떤 매개체 역할 그런 면에서도 북부 본부에 대해 신설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북부청사, 맞습니다. 제2청사가 또 있듯이 예. 경기도 체육회도 현재 수원에 본부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북부에도 뭐 의정부나 어디 거점 예, 도시에 예. 하나가 생겨야 된다. 예, 이걸 예, 촉구하신 거고 이것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예. 예. 그 밖에도 경기도민을 위한 체육 복지 실현 무엇보다 시급하고 예. 또 많은 또 시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할 텐데 어떤 다른 계획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체육이 요즘은 거의 보편 복지 차원, 네. 보편 복지 사업 차원의 중요한 정책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북부 본부라는 게 그냥 행정기구를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소외돼 있던 북부 주민들에 대한 체육 서비스, 스포츠 지원 활동을 훨씬 더 강화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생활 스포츠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생기면 많이 좋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없다고도 사실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가깝게 뭐 인접해 있다면.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스마트폰보다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북부 본부 이렇게 생기면은 그만큼 뭐랄까요, 뭐 볼링이면 볼링, 뭐 저기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행정 서비스가 또 그렇게 쉬워지거든요. 예, 그런 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체육으로 건강한 삶, 자신의 미래. 의원님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비전 활동도 많이 펼쳐지니까요. 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해 살펴보니까 지역 서점 살리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죠.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인데 책 서점이라는 것은 네.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와 어떤 지식과 지혜의
일종의 보고 같은 게 이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출판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예, 대부분의 나라 그렇습니다. 특히 뭐 OECD 국가 나라는 대부분 도서점까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책은 할인을 못하게, 깎지를 못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는 책을 살 때, 공공 도서관에서 살 때 더 비싸게 주고 사죠. 왜냐하면 음반 같은 거는 다 그 저작권을 내잖아요. 들을 네네. 때마다. 근데 책은 내지 않잖아요. 그렇게 네. 중요한 콘텐츠인데. 네네. 그러니까 아예 살 때 정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만큼 책은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역 서점 살리기 조례를 만들고 이제 그런 사업을 경기도에서 많이 펼치고 있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협력 거버넌스 그 지역 서점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네. 민관이 같이 어떻게 서점을 활성화시키고 또 책 읽는 문화를 만들 건가 이제 그런 여러 정책을 짜고 있어서 그런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네. 지역 서점 인증제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뭐 동네 서점 상품권도 지금 발행해서 경기도에서 약 한 5만 부 정도 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품권을 공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경기 동네 서점점 또 서점을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 네, 위한 네, 여러 네. 지원들 또 뭐 지하철 서재 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지원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서점, 우리가 흔히 앉아 있으면 바로 서점이 보이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전자책이 등장하고 맞습니다. 인터넷이 네. 등장하고 또 인터넷 서점으로 바로 그냥 예약하고 그런 서비스를 보면은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예. 동네 서점이 사라지면 예. 큰일 나는 거죠. 저도 네. 사실은 인터넷으로 책은 못 읽겠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컴퓨터로. 불편하죠. 좀 눈도 예. 아프고. 그래서 예. 저희 동네 서점을 제가 이용해요. 마일리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네. 서점들이 살아남으려면 네. 그만큼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야 된다. 예. 네. 그게 좀 필요하는군요. 그렇죠. 어차피 그런 뭐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주민 고객들이 사는 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네네. 그렇더라도 서점은 사라지지 않게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서점 마진율을 더 높게 책정해줘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마진율을 20% 준다면 네네. 동네 서점 마진율은 40% 정도 더 줍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역 오프라인 서점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군요. 적어도. 예. 어떤 서점 보니까 필요하겠네요. 그 맥주를 먹으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놓고 아까 예. 말씀하신 문화 공간으로 예. 이렇게 많이 서점이-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서점의 기능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게. 네. 그런 걸 정책으로서 좀 도와주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걸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지난번에 출연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젊은 예술인들을 키우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많이 또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대안이 좀 있으신지요? 예, 그게 이제 창업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 예술가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은 공공 예술단에 들어가든가 네. 아니면 이제 개인이 창작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타 뭐 레슨이나 그런 걸로 연병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화 예술인들의 배출은 많고 문화 산업은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 반경이 매우 좁죠. 네. 이제 그거를 좀 더 공공적으로 확대시키자. 공공의 영역으로. 예,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확대시키자 그래서 네네. 경기도 문화예술 창업 활성화 및 공공예술가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업 컨설팅도 해주고 또 공공예술가라고 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예술가들한테 네. 도의 여러 공연이라든가 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그런데 우선권을 주는 거죠. 네네. 그 친구들이 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창업 활성화 내지
공공예술가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그런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흔히 말해서 대학로가에서 연극하고 네. 이런 경우 굉장히 생계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밑받침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데 경기도가 또 조례로 이렇게 해나가니까 좀 기대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또 만들어진다면 도민들도 문화생활이 더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서로에게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좀 지역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고양시 일산 3동, 주엽 1, 2동, 그리고 대화동을 맡고 계신데요. 그 얼마 전에 다른 고양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그 제2자유로 예, 예. 소유권을 두고 기자회견을 가지셨잖아요. 예, 예. 이게 제2자유로가 지금 소유권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 있죠. 이게.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도로법에 따르면은 이런 제2자유로의 관리권이 고양시로 이관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 제2자유로 법면에 이런 도로 법면 같은데 보면은 쓸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개발 지형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관련 인근 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려면 경기도에 돈을 내고 지금 이용해야 될 처지입니다. 아, 그 네. 예산만 해도 아마 추정치를 보면 한 8천억 정도?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고양시로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이게 네. 완공된 지 2012년이니까요. 네. 예.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네. 근데 아직도 이제 그렇게 소유권이 이관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관시켜 달라. 네. 예, 그래서 고양시에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벌써 7년째 이 문제가 쭉 예. 끌어오고 있잖아요. 예.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고양시 지역구로서 그렇죠. 지역구로서 갈등이 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입장은 뭐 좀 반대.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요? 반대라기보다는 네. 여러 권한에 대한 이견이 좀 있나 봐요. 네네네.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 조정 중입니다. 사실은. 조정 중이에요? 예, 예. 뭐 이재준 시장님하고 이재명 도지사님이 좀 분위기를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게 또 시민과 도민을 예. 위한 길이지 한번 원만히 해결을 이루기를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지역구 이야기를 좀 예. 이어가 볼 텐데요. 그 고양시에 보면요,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지하보도들이 예, 꽤 있잖아요. 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센터가 예. 또 마련이 됐다고 예, 예. 3호선 주엽역에 예, 그렇습니다. 마련이 됐다면서요? 예. 고양시는 일산 3호선, 예, 그러니까 3호선이 관통하는 지역이거든요. 일산이. 네. 3호선이 관통하면서 양쪽으로 그 지하 보도가 다 나 있습니다. 백성역, 주염역, 뭐 마두역, 정발산역 이렇게 네. 다 돼 있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마두역과 주염역의 지하 보도가 사실상 유효 공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에 이제 건널목이 생겨가지고 예, 건널목이 큰 중앙로에 생겨가지고 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건널목으로 건너가지 지하 보도를 그렇죠, 이용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효 공간에 시설을 해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든 거죠. 그리고 네.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동네 작은 모임들, 또 강좌, 또 토론회 그런 거 있고 또 문화예술 교육, 네네. 또 그런 취미 활동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실제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창업 네. 네. 공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공간 활용에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죠. 궁금하네요. 네네. 실제로 거기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다양한 또 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제 취미 하나가 동네 걷기거든요. 예. 동네를 걷다 보면 저희 네. 동네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하 보도가 있어요. 지하도가 예, 예. 지하 도로라고 지하도라고 예, 하죠. 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 전등이 나가도 안 고치고 예. 그러면 잘못하다가 우범 지역으로 그럴 수 변하거든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미연에 커뮤니티 센터를 예. 건립함으로써 예. 좀 활성화되게끔 예, 예. 주민들의 반응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고 네네. 공연장도 있거든요. 작은 공연장도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겨울만 빼고는 네.
매 주말마다 다 아마 일정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주민센터에서 와서 발표도 하고 예, 예. 가수들 또 지역 버스킹도 그 하고. 버스킹도 막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공연하고 예, 예. 이런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관심 갖고 있는 사항들이 분명히 위원장님 많으실 거예요. 예, 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좀 이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화라는 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공기처럼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사실은 이 도시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들이 모여 있는 이런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신과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다. 그게 도시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도시라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신적 공간, 문화적 공간, 커뮤니티 공간, 역사적 공간 이런 것이 앞으로 도시의 모습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가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벌써 삼선이세요. 네. 저도 오랫동안 제가 늘 자랑하는 게 고양시 의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특히 우리 네. 김달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이거는 꼭 해결하고 싶다. 이게 분명히 쌓이고 쌓였을 텐데 그게 좀 네. 있습니까? 있죠. 네. 어떻게 있을까요? 일산이라는 게 배드타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배드타운이 아니고 자족 기능이 있는 도시. 그것도 문화적 자족 기능.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4차 산업 같은 그런 콘텐츠 산업, 또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떤 충분히 이 100만 도시의 자족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게 꿈이고 또 저희 과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한다면 초선하고 재선할 때도 다르잖아요. 이제 삼선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책임감이 더 있죠. 더 있습니까? 더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나요? 더 어렵죠. 3번까지 시켜줬는데 너 한 게 뭐냐. 이렇게 하고 더 어렵고 또 책임감이 더 무겁죠. 또 경기도의회가 이제 거의 75% 이상인가가 초선 의원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후배님들이니까 또 이렇게 모험도 많이 보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그렇게 보면? 공부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어떤 내부적인 경쟁도 꽤 치열하고 네. 의원끼리의 경쟁도 의외로 그런 뭐 새로운 조례나 좋은 조례를 예. 누가 더 잘 만드느냐 뭐 그런 경쟁 또 당연히 지역구에 대한 그런 예산 경쟁 예. 또 좋은 정책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런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네.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게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선의의 경쟁이네요. 예, 의외로 경쟁이 셉니다. 김달수 위원장님은 뭐 상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또 모범을 보여주시면은 뭐 예.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제도 발전하는 만큼 발전하고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적 삶, 또 삶의 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의 문화체육 관광 사업과 정책이 더 활성화되고 더 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또 도의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는 공기다라는 말이 계속 귀전에 맴도네요. 예, 정말 소중하지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예. 문화는 공기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 김달수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0대 경기도 의회가 꾸려진 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올해는 도의회가 좀 행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합리적인 정책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끊임없이 응원하고요. 또 의정부보기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의정부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